안녕하세요. 세종 FM 청취자 여러분.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라디오 라키비움, 저는 DJ 함동입니다. 쌀쌀한 날, 몸을 잔뜩 웅크리고 걷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바람과 닿는 면적을 최대한 줄여서 몸 안의 열을 지키는 거죠. 우리는 자라는 동안 어려움에는 온몸으로 맞서 싸우라고 배웁니다. 그러다가 다치고 깎여도 그게 바로 인생을 배우는 과정이며 영광의 상처라고 슬쩍 넘어가곤 하지요. 하지만 상처를 피해갈 방법이 있다면 그걸 따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부딪히는 면적을 가장 작게 만들어서 나를 보호하는 것. 그게 더 좋은 대처법일 때도 있어요.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안온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의 문화, 예술, 공연, 전시, 아카이브, 그리고 도서관 이야기 라키비움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건축가를 만난 세계의 도서관, 바르셀로나 산트 안토니 호안 올리베르 도서관과 에르세르 아르키텍테스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코너는 책 그리고 책, 문화 공간으로서의 책방, 그 속에 담긴 문화 인류학, 유럽 책방 문화 탐구 소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작가를 사랑한 도시, 순수히 문장, 고요한 힘, 황순원과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 소식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장혜찬, 애쉬, Y, 토마스 히든, 리즈 메갈파인, 보드. 오늘만 시간이 느리게 갔으면 좋겠어. 난 너와 있고 싶은 날들이 너무나도 나는 많아. 시간을 봐 벌써 이렇게 지났나. Why 몰래 따고 난 집에 들어갈 준비를 나 그니까 시간아 멈춰 내 추억을 위해서 어서 뭐 그리 벌써 급하다고 시계를 돌려. 너는 돌렸고 내 시간은 넌 빨랐어. 더 놀긴 글렀고 벌써 지나간 한나절. 그니까 너와 있고 싶은 내 마음이 보이니 왜 이렇게 함께 있으면 편한 건지. 널 좋아해서 널 사랑해서 그냥 너가 편해서 그런 건진 잘 모르겠어. 오늘도 고민하다 보니 난 밤을 새서 대체 너 왜 내 맘을 흔들어. 도대체 날 왜 반하게 만들어. 없던 줄 알던 내 맘속 깊은 곳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꽃 피우고 있네. 대체 너 왜 내 맘을 흔들어. 도대체 날 왜 반하게 만들어. 없던 줄 알던 내 맘속 깊은 곳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꽃 피우고 있네. 익숙함이란 말에 숨어서 난 늘 네 앞에 도망갈 수 없게 좀 더 붙잡아. 나 쏟아지는 감정이 우리 사이를 망칠까 장난치듯 자연스레 널 안고서 표현해서 들고 다투는 우리는 늘 이렇게 제자리에 돌고 돌아 또 돌고 돌아서 처음 그때로 돌아갈 순 없는지. Baby tell me what you gonna do. Oh baby 너와 날 기억해. 언제쯤이면 서로에게 닿을지. You're driving me crazy. 어떨 땐 밀어내 이 맘이 닿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하나도 없지만 도대체 너 왜 내 맘을 흔들어. 도대체 날 왜 반하게 만들어. 없던 줄 알던 내 맘속 깊은 곳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꽃 피우고 있네. 대체 너 왜 내 맘을 흔들어. 너 도대체 날 왜 반하게 만들어. 없던 줄 알던 내 맘속 깊은 곳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꽃 피우고 있네. I walk away from you all of the time. We sleep in different beds every night. You say you love me, in reality we fight till I lose my mind. I try to keep up with all I do wrong. You hate all of my favorite songs. I don't think I can tell you anything, it's gone on for way too long. I think it's pretty obvious, but you're pretty oblivious. So I'll be the one to break the bad news. I'm bored of saying the same things I've already said.
fast, but you're pretty oblivious. So I'll be the one to break the bad news. I'm bored of saying the same things I've already said. So bored, talking to walls over and over again. Hope it doesn't seem like I'll put up with this forever just cause you like me. I don't hate the way I'm yours. I don't hate the way I'm yours. I don't hate the way I'm yours. I'm just bored. 건축가를 만난 세계의 도서관, 바르셀로나 산트 안토니 호안 올리베르 도서관과 에르세르 아르키텍테스 RCR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도시 조직 안에 현대 건축물을 삽입하는 작업은 매우 까다롭고 고도의 섬세함을 요구합니다. 특히 도시 전체가 정형적인 그리드로 조밀하게 계획된 바르셀로나에서는 더욱 그러한데요. 19세기 스페인의 도시 계획가 일데폰스 세르다가 고안한 이 블록 구조는 만사나라고 불립니다. 만사나는 스페인어로 사과를 뜻하며 바르셀로나의 도시 블록이 붉은색 지붕과 평면상 45도로 깎인 듯한 모습이 마치 사과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러한 도시 구조를 보존하면서도 독창성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는 건축가에게 가슴 뛰는 기회이자 동시에 도전으로 가득 찬 난제이지요. 이 난제를 해결한 곳은 에르세르 아르키텍테스, 이하 RCR입니다. 라파엘 아란다, 카르페 피겜, 라몬 바랄타라는 3명의 건축가가 1988년 카탈루냐 올롯에 공동 설립한 건축사무소인데요. 이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건축이 주변 환경과 깊은 연계를 갖도록 설계합니다. 또한 건축 교육과 문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2013년에는 에르세르 분카 파운데이션을 설립해 전시와 이벤트를 통한 예술과 문화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며 여름 워크숍을 운영하여 차세대 건축가들의 후원과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공간이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는 경험을 추구하는 이들은 2005년 카탈루냐 문화상, 2010년 미국 건축가협회 명예회원, 2015년 프랑스 건축 아카데미 금메달을 수상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세계적 권위의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했습니다. RCR은 양옆 건물과 파사드의 높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도시 스케일에 조응했는데요. 만사나는 일반적으로 가로와 세로가 각각 113m를 넘지 않고 높이는 6층 이하입니다. 또한 정면 파사드에 터널형 계구부를 내어 만사나 블록 중정에 위치한 도서관 입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했는데요. 블록 내부로 입구를 끌어들임으로써 거리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고 만사나 내부 공간을 공공적 차원에서 재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지요. RCR은 도서관의 기본 재료로 검은색 철판과 유리를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새로운 건물의 존재를 분명히 하면서도 도시 조직 속으로 은은하게 스며들기 위한 전략으로 읽힙니다. 일종의 2마리 토끼를 잡는 방식인데요. 기존 역사 건축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은 자칫 직설적이고 현대성이 결여될 위험이 있지요. 이에 RCR은 검은색으로 마감해 시각적 존재감을 최소화하고 유리 표면에 주변 건물의 파사드를 그대로 반사시킴으로써 도서관을 도시 맥락 속에 위장시켰습니다. 그 결과 현대 건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존 건축의 일부분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었고 바르셀로나 도심 속에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도로에 접한 수직적인 도서관의 터널을 지나 내부 중정 정원으로 들어서면 1층의 검은색 수평 건축물이 도시 블록을 배경으로 길게 펼쳐지는데요. 사과의 심지를 도려낸 듯한 이곳은 자연관과 환기시설 및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채워지며 무엇보다도 도서관으로의 진입과 회랑의 연결, 복지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심 공간으로 작동하지요. RCR은 이 만사나의 중정을 단순한 후면 공간이 아닌 도시와 건축, 프로그램을 직조하는 진입의 심장부로 재해석하였습니다. 이는 폐쇄적인 구조를 지닌 만사나 블록의 내부가 공적으로 드러나는 드문 사례이기도 하지요.
중정과 도서관 건물 사이에는 회랑이 존재하는데요. 도서관으로 진입하기 전 거쳐야 하는 이 반 외부 공간은 건물의 주재료인 검은 철판이 사과 껍질처럼 잘려 열추 형태로 반복되며 나열됩니다. 이 회랑은 단지 추가적인 구조물이 아닌 마치 수도원의 클로이스터처럼 시간과 분위기를 바꾸는 이전 공간인데요. 바깥의 도시 소음을 서서히 걸러내며 방문자로 하여금 사유의 밀도 속으로 천천히 진입하도록 돕습니다. 이 회랑을 따라 이어지는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요양원과 블록 내부의 놀이터는 사회적으로 역동적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노인들은 회랑을 오가며 서로 자연스럽게 교류하곤 하지요. 이렇듯 다양한 프로그램이 조밀하게 배치되면서 폐쇄적인 도시의 한 내부 공간은 활력을 되찾고 공간은 관계의 밀도로 채워집니다. 도서관 내부는 각 공간의 경계를 흐리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입구를 지나면 유리로 감싼 두 개의 수평 메스가 중정을 향해 길게 펼쳐지고 그 사이로 자연광이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이 독서 공간은 도시와 중정을 잇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며 방문자에게 열린 시설과 물리적 연결감을 제공합니다. 지상층에는 신문과 잡지를 열람할 수 있는 라운지를 비롯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독서실이 자리하고 지하층에는 자료실과 전시, 강연 공간이 마련되어 도서관의 기능을 풍부하게 하지요. 2007년 개관한 이 도서관은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2023년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냉난방 시스템의 반복적인 고장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관 당시와 마찬가지로 도시와 사람, 공간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도서관은 재개관을 통해 다시 한번 열린 만사나의 의미를 품고 바르셀로나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파우프 비바두이, That's Bad, Coffee for Your Head, 리지 메갈파인, All Falls Down. Don't stay awake for too long. Don't go to bed. I'll make a cup of coffee for your head. I'll get you up and going out of bed. Yeah, I don't wanna fall asleep, I don't wanna pass away. I've been thinking of our future cause I'll never see those days. I don't know why this has happened but I probably deserve it. I tried to do my best but you know that I'm not perfect. I've been praying for forgiveness, you've been praying for my health. When I leave this earth, hoping you'll find someone else. Cause yeah, we still young, there's so much we haven't done. Getting married, start a family, watch your husband with his son. I wish it could be me, but I won't make it off this bed. I hope I go to heaven, so I see you once again. My life was kinda short, but I got so many blessings. Happy you were mine, it sucks that it's all ending. Don't stay awake For too long, don't go to bed. I'll make a cup of coffee for your head. I'll get you up and going out of bed. Yeah, And hey. don't stay awake for too long. Don't go to bed. I'll make a cup of coffee for your head. I'll get you up and going Hey. out of bed. Yeah. And I'm happy that you're here with me. I'm sorry if I tear up. When me and you were younger, you would always make me cheer up. Taking goofy videos and walking through the park. You would jump into my arms every time you heard a bark. Cuddle in your sheets, sang me sound asleep, and sneak out through your kitchen at exactly 1:03. Sundays went to church, and Mondays watched a movie. Soon you'll be alone, sorry that you have to lose me. don't stay awake for Too long, don't go to bed. I'll make a cup of coffee for your head. I'll get you up and down out of bed. Don't stay awake for too long. Don't go to bed. I'll make a cup of coffee for your head. I'll get you up and going out of bed. Don't stay awake for too long, don't go to bed. I'll make a cup of coffee for your head. I'll get you up and down out of bed. Don't stay awake for too long. Don't go to bed.
how to be more like you today, more than a shell of me. Couldn't say who I am right now. Tell me how to keep the time from sticking around. 'Cause it all falls down on you at the same time. Yeah, it all falls down on you at the same time. 23 and a sold out show. I am happy, but I'll probably cry after you go home. Doing fine, like I always am. Am I that good of a liar that I believe myself again? And it all falls down on you at the same time. Yeah, it all falls down on you at the same time. 22 was a panic attack. I can't stop the time from moving, and I can never get it back. 'Cause it all falls down on you, and it all falls down on you. Then it all falls down on you, and it all falls down on you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책 그리고 책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문화공간으로서의 책방, 그 속에 담긴 문화인류학, 유럽 책방 문화탐구입니다. 한때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밀려 동네 책방이 다 멸종하고 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이 걱정했는데요.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한국 특유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책이 있는 작은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비단 경제적 효율성이나 빠른 속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품을 팔아 방문하고 손으로 책꽂이를 훑어보는 일은 고유한 매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동네 책방, 독립서점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지요. 최근에는 동네마다 자리 잡은 아기자기한 소규모 북카페도 많아졌고 특정한 주제와 분야에 집중하는 책방도 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책맥을 즐기거나 주말 오후에 정기적으로 독서 모임을 하는 문화도 생겨났는데요. 단순히 책을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펍이나 북바처럼 책과 어울리는 술을 페어링해주는 공간도 늘고 있다고 하지요. 그것은 우리나라도 독서를 그저 지식을 쌓는 공부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독서를 미학적 체험이자 문화적 경험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책방은 단순히 책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망에 머물지 않고 책을 매개로 미학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자 책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문화적 매체이기도 하지요. 그런 책방들을 모아서 본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저자 한미화 씨가 제안한 책방 문화라는 관점은 이러한 현상을 거시적으로 보게 해주는데요. 물론 책 자체가 문화를 담고 있으면 당연하지요.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 덕분에 책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문화혁명이 일어났고 이는 다시 정치적, 계급적 변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책이라는 매체가 역사에서 한 일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책이 모이고 보급되는 공간인 책방의 역사나 책방이 일궈낸 성취에 대해서는 별달리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이러한 관점 전환은 독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하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책뿐만 아니라 책이 모이는 공간인 책방 역시 그 자체로 한 나라의 문화를 집약한 매체임을 강조합니다. 생각해보면 책은 작가에게서 곧바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요. 작가의 손을 떠난 원고는 출판사의 편집자와 기획자, 디자이너와 인쇄 기술자를 거쳐 만들어지고 이윽고 완성된 책은 여러 유통망을 거쳐 운송, 전시, 판매되는데요. 이렇게 책이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가는 경로를 따라 문화가 형성되는 양상을 이 책의 저자는 흥미로운 여행일지로 보여줍니다. 각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점에 들러보라 하는 서문의 제안부터 흥미로운데요. 이 책에서는 주로 프랑스와 영국의 책방을 거닐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책방은 장식을 절제하고 실용적으로 속을 꽉 채우는 경향이 있다면 영국의 책방은 공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대중서와 굿즈를 전시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프랑스와 영국의 책방을 방문해보지 못했거나 여행 중에 책방까지 들러볼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독자라도 괜찮습니다. 이 책에 가득한, 정말로 페이지마다 가득한 프랑스와 영국, 미국, 독일 등등의 책방 사진은 마치 직접 여행을 다녀온 뒤 사진첩을 정리하며 추억을 되새기는 듯한 착각을 줄 정도니까요. 그렇다고 이 책, 유럽 책방 문화 탐구가 유명한 책방을 소개하는 관광 안내서에 그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한데요. 각 책방마다 역사를 소개하는 동시에 세계 문화사에서 왜 주목할 만한 위치에 서 있었는지를 충실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출판계에 근무했던 저자의 입담은 종횡무진 세계를 누비는 이 책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데요. 가령 런던의 책방 골목 세실 코트의 한 책방에서는 히브리어로 번역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초판본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물론 초판본이라 아주 비싸게 말이지요.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책이 모이는 곳은 문화적으로도 다양해지고 풍부해집니다. 방문객의 입장에서 본 에피소드를 종합하면서 종국에는 영국의 책방 문화가 정착한 역사와 그 방향에 대한 중요한 성찰까지 제시해 주는데요. 물가가 살인적인 런던에서도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세실 코트가 유지될 수 있는 데는 대형 체인 상점을 유지하기보다 독립서점이 감당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온 사회적 합의 덕분이며, 이는 영국 고유의 문화적 정치적 전통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인데요. 무작정 임대료를 올려서 대중의 분노를 사고 혁명을 유발하기보다는 온건한 개혁을 추구해온 영국 지식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혹은 보수적 개혁주의라는 문화가 엿보이지요. 한편 이 책방 여행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도서 정가제 같은 출판 정책 및 제도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도서 정가제를 도입한 프랑스와 이를 폐지한 영국의 차이를 책방에서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나 경제성장기에 대형 유통업체가 등장하면 규모의 경제에 의한 할인 경쟁이 본격화되는데요. 책 역시 이에 해당해 독립서점이 사라지고 소규모 출판사 역시 사라져간다는 결과에 놀란 프랑스 정부는 랑법을 도입하게 되지요. 저자는 이러한 경과를 요약해주며 그 배경에 프랑스 공화주의 전통과 사회적 유대라는 가치관이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영국의 실용주의적 합리성과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전통이 그 나라의 책방 문화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책방 문화는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국의 제도를 모방해서 쉽게 수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고 발전해온 책방의 역사에는 만만치 않은 그 나름의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출판 제도와 고유한 책방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문화적 전통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은 분명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레이크 스트리트 다이브, 하이퍼세티컬. Obviously, we're at the beginning of something. I don't expect you to
in the rain sometimes. But I see something in you that I've never seen before, and I can't be sure, no, maybe not, but I think it's worth a shot. Hypothetically, yes. Theoretically, forever. We'll see what happens, but I hope we will never be apart. Hypothetically, yes. Theoretically, forever. We'll see what happens, but I hope we will never be apart. Oh, hypothetically, yes. Theoretically, forever. We'll see what happens, but I hope we will never be apart. Oh, hypothetically, yes. Theoretically, forever. We'll see what happens, but I hope we will never be apart. Playing out loud hypotheticals. I've been writing your name down next to mine. Oh, seen all the possibilities in my possibilities. Oh yeah, let's not wait and see. 작가를 사랑한 도시, 순수의 문장, 고요한 힘, 황순원과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 소식입니다. 시인이자 소설가 황순원을 기리는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 초입은 경기도 양평군 문오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산자 수려한 경관으로 알려진 양평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명소인데요. 수상 스키를 탈 수 있고 유명한 카페나 한옥 베이커리가 있어 놀거리, 먹을거리, 쉴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엔 도시인의 주말 농장들도 많아서 주말만 되면 마트는 도시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인데요. 강가에 차를 세우고 강과 산을 파노라마식으로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되는 듯합니다. 여기서 순웅리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조용한 문학관, 황순원 문학촌이 나오지요. 황순원 문학촌에 들어서면 먼저 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는데요. 오른편에는 황순원 문학관이 우뚝 서 있는데 마치 수숫단을 세워놓은 듯합니다. 이 수숫단은 문학관 앞 드넓은 광장 곳곳에 놓여 있어 작가의 대표 작품 소나기에서 소녀와 소년이 함께 소나기를 피했던 그 수숫단이 불시에 연상되는데요. 곳곳에 원두막도 여러 세워놓았는데 이것 또한 소년과 소녀가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고자 수숫단으로 피하기 바로 전에 임시로 들어선 곳이었습니다. 수숫단이나 원두막은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황순원 문학의 특징을 함축하는 대표적인 소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황순원 문학촌에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이면 이 광장에 소나기 세례를 베풀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소나기 안으로의 초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둥그런 언덕 곳곳에 하계숲, 너와 나만의 길, 수숫단 오솔길, 해와 달의 숲 등 작품과 관련된 세트들이 조성되어 있어 보는 이의 감성을 자극하기도 하지요. 황순원 문학관 안으로 들어서면 문학관에서 벌이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포스터 형식으로 벽에 부착되어 있는데 그 수를 헤아려 보자니 문학관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곳을 운영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는데요. 소나기 마을 문학교실이나 소나기 마을 온라인 문학강의 문학마실 등은 말할 것도 없고 2001년부터 운영되어 온 황순원 문학산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행사라 할 것입니다. 문학관은 총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 체험교실, 가게방, 2층에 전시실 문학카페, 3층에 수숫단, 강당, 옥상 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핵심이라 할 2층 전시실 문학카페엔 소나기 마을 문학상 수상자 소개란, 작가가 살아생전 당시의 국민학교 교실과 작가가 쓴 책, 연보,
작가가 쓴 대표적인 문장, 원고지, 서재와 안진뱅이 책상, 문학적 특성의 설명, 그의 시들과 디지털 동영상 등으로 채워져 있어 황순원이라는 작가를 이해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면 탁 트인 전망 속 조용한 쉼터가 나오는데 동행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곳으로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합니다. 소나기에서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년애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는 한 문장이 오늘 이 거대한 문화광장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문학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황순원 문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문장 구성에 감정이 철저하게 절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황순원 소설에 어디에도 격정적인 언어를 찾기란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지 문장 자체도 짧고 간결한데요. 둘째는 그 문장이 대상이나 사실의 세부 묘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비유나 분위기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사실주의적 경향과 차별된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소설의 서사가 역동적이거나 갈등적인 전개 과정을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편의 서정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넷째는 대체로 현실의 번잡한 사건들을 멀리하고 가급적 동심이나 산촌의 순수한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사 도시의 번잡함을 공간적 특징으로 설정한다 해도 그곳의 정치나 사회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현실 갈등적 요소는 아예 제외됩니다. 물론 해방 후에는 황소들 같은 역동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도 썼지만 대부분은 번잡한 현실을 떠나 어린이가 화자가 되는 동심의 이야기들을 주로 다룸으로써 순수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소나기는 이 특징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증이라 할 수 있지요. 그 외에 주요 작품인 목남이 마을의 개라든가 겨울 개나리, 별, 산골아이, 독짓는 늙은이 등 또한 이러한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황순원 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모성성을 들 수 있는데요. 그의 소설이 순수하다면 아마도 그가 어머니의 심성으로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컨대 해방전에 쓴 별에서는 얼굴이 못생긴 누이와 죽은 어머니의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누이처럼 못생겼을 리 없다고 믿는 아이가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누이를 끝까지 미워한다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구박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이 누이의 마음이란 곧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모성성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황순원 소설의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설적 사례를 겨울 개나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처제가 사고를 당해 온몸이 마비가 되어 누워 있었으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한 간병인의 헌신적인 모성적 노력으로 삶이 많이 연장되었다는 정성이 과학을 이긴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처제는 죽고 아줌마도 그에 맞춰 간병인을 그만둡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문체에 굳이 자세한 세부 묘사도 생략하여 독자로 하여금 상상력을 통해 작품의 빈 곳을 상상하게 하곤 하지요.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독자 참여적인 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장편소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데요. 흔히 장편소설이야말로 서사의 대표적인 형식이기에 서정적 특성보다도 서사적 위기와 절정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작동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예컨대 가장 현실적인 작품이라 할 카인의 후예조차 장편소설적인 위기와 절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황순원 소설의 미학적 특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을 본격적으로 다룬 장편소설이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현실에 직면한 주인공 박혁의 태도는 너무나 관망적이고 중도적입니다. 그는 지주도 비판하면서 동시에 소작인도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은 타자를 사랑하는 모성적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용재 영감이 지주로서 온갖 고초와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저수지를 완성하고자 한다든가 박혁의 소극적 사랑에 끝까지 온몸으로 사랑하는 오장녀의 사랑은
그대로 그 본질에 있어서 타자를 온몸으로 사랑하는 모성적 사랑이라 할 만한데요. 그런 사랑이 너와 나만의 시간이나 학 같은 빼어난 수작을 그려낸 원동력이라 할 수 있지요. 황순원은 문학으로만 뛰어난 작가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살아온 삶 자체가 인간으로서 본받을 만한 그런 것이었는데요. 사람들은 그에 대해 황고집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지요. 이는 그의 선조 8대 방조 집암 황순승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볼 일이 있어 한양에 갔던 차에 한양에 살았던 지인의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그는 평양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문상을 위해 한양으로 갔다고 합니다. 처음 한양 방문의 목적이 문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처럼 원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고집은 그대로 황씨 집안의 전통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보아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삶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작가는 평생을 이런 내적 규율로 아름다운 사람이고자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가는 중학 시절 잠깐 정주의 오산학교에 다닌 적이 있지요. 그때 학교 교장을 역임했던 남강 이승훈 선생을 보면서 남자라는 것은 저렇게 늙을수록 아름다워질 수도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느낌은 아버지에게서도 받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나라나 타자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남강은 사후 자신의 유고를 학교 표본실에 두어 학생들의 교육을 진작시키려 하였고 장차 오산에다 전문대학까지 세우고 남녀공학으로 만들겠다 하여 학생들의 감동을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또한 3.1운동 당시 숭덕학교 고등과 선생으로서 이승훈에게서 거사 계획을 듣고 쾌히 승낙하여 학생들과 함께 3.1운동에 참여하였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순사에게 붙들리면 숭덕학교 황찬영 선생이 시켰다고 말해라 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황순원 또한 그러한 순수한 원칙에 입각한 삶을 고집스럽게 살았기에 수많은 후배와 제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것이겠지요. 노래 듣겠습니다. 양다일 고백. 미소 짓던 그 표정이 시도 때도 없던 입맞춤이 주고받던 연락들이 아쉬움 가득한 헤어짐이 없어서 쌓여서 너의 모든 게 더는 남아있질 않아.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놓을 수 없는 걸 아쉬움에 더는 너를 불러봐도 어떤 감정도 느껴지질 않아. 그저 남아있을 뿐인걸. 차가워진 그 표정이 시도 때도 없는 다툼들이 주고받던 상처들이 가끔은 미안한 마음들이 긴 시간 쌓여서 너의 모든 게 더는 남아있질 않아.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놓을 수 없는 걸 아쉬움에 더는 너를 불러봐도 어떤 감정도 느껴지질 않아. 그저 남아있을 뿐인걸. 매일 그리던 네 모습도 더는 그려지지 않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이 마지막도 놓을 수 없는 네 모습조차 더는 내겐 의미도 없어. 미뤄왔던 일처럼 느껴져. 이젠 말해야 할 것 같아. 졸음이 몰려오고 집중이 잘 안 될 땐 따끈한 차 한 잔이 효과가 있지요. 우리가 많이 즐겨 마시는 밀크티는 물에 우린 홍차보다 맛이 더 부드럽고 연하지만 막상 홍차 잎은 2배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2배 더 강한 맛과 향을 우유로 감싸서 덜 부담스럽게 느껴질 뿐인 거죠. 사람을 대할 때 밀크티처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거칠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내용일 때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표정으로 감싼다면 상대가 좀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문화, 예술, 공연, 전시, 아카이브, 그리고 도서관 이야기 세종 FM 라디오 라키비움 진행의 함동이었습니다. 끝으로 들려드릴 곡은 심플 플랜 I'm Just a Kid, 올리비아 딘 When I Need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oke up, it was 7. I waited till 11 just to figure out that no one would call. I think I've got a lot of friends, but I don't hear from them. What's another night all alone when you're spending every day on your own? And here it goes. I'm just a kid and life is a nightmare. I'm just a kid, I know that it's not fair. Nobody cares 'cause I'm alone and the world is having more fun than me tonight. And maybe when the night is dead, I'll crawl into my bed. I'm staring at these four walls again. I'll try to think about the last time I had a good time. Everyone's got somewhere to go, and they're gonna leave me here on my own. And here it goes. I'm just a kid and life is a nightmare. I'm just a kid, I know that it's not fair.
the same